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힘이 많이 되고요. 소중한 시간을 쪼개서 광고 한 편씩이라도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의 속도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속도 조정기가 있으니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캐시에 대한 반감기는 끝났습니다. 나머지 골드, SV 등등 비트코인 계열에 있는 코인들이 4월 중에 반감기 일정이 잡혀져 있는데 상당히 많이 급등을 한 상태이다 보니까 욕심내지 마시고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비트코인 또한 반감기 일정이 5월 13일 기준점으로 있으니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데이터 업체 수큐가 4월달 CME 미체결 약정이 50%나 증가를 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것도 저번 시간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당연히 어느 정도 분산 배치를 끝내놨고 그러다 보니까 안정성 있게 트레이딩이 가능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체결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고 그것으로 인해서 미체결 양도 같이 늘어났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 드렸죠. 비트코인 캐시에 대한 채굴풀, 엔드풀이 반감기 후에 해시파워가 급감을 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반감기 직전 대비 엄청나게 감소를 보여주었으며 BTC.com 데이터에 따르면 엔트풀의 최근 일주일간의 비트코인 캐시의 네트워크 해시파워 점유율이 28%로 전체 1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당연한 수순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당연히 채굴칩에 대한 그 전에 반감기 전후로 그 채굴칩을 사용을 못하다 보니까 체인지하는 그 시점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인 해시파워가 앞으로 조금은 길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채굴 회사 업체들이 빠르게 대응하면 그 기간은 더 짧아지겠죠. 코인베이스 대표가 포브스의 글로벌 젊은 억만장자 15인에 선정이 되었다고 되어져 있는데요.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최근 포브스에 발표한 2020년 젊은 억만장자 15인의 이름을 올렸고 미디어에 따르면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순자산은 10억 달러로 순위권 부호 전체 자산의 1%에 차지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1위는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대표라고 되어져 있네요. 비트맥스가 선물거래소 1인자 지위가 흔들거리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온 게 있는데요. 비트코인 폭락 후 비트맥스의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SKEW 데이터를 보면 비트맥스 하루 평균 선물 거래량이 3월 14일 이후로 뚜렷하게 감소했으며 이는 비트코인이 50% 가까이 급락한 직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후오비, OK, 바이낸스 하루 평균 거래량이 모두 비트맥스를 넘어서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이것도 미친 듯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파생 상품 거래소는 후오비, OK라고 설명을 많이 했죠. 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쐐기를 박아버리는 사건이 비트맥스에서 이 3월 14일 날 그 여러 가지 오류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오류로 인해서 상당히 신뢰도가 많이 꺾였죠. 그 이유는 롱을 던진 자, 숏을 던진 자, 둘 다 청산 비율이 역대 최대치까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롱은 그래도 어느 정도 살아 있었으면 또는 숏 구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아남았으면은 문제가 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통상 한 3배에서 5배를 쓴다라고 해도 그때 위아래로 20%씩 쳐버렸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청산을 당했으니 이런 서비스가 안 좋은 플랫폼을 누가 쓰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OK나 후오비나 바이낸스 쪽으로 가겠죠. 후오비가
이르면 4월 중에 미국의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인터뷰에 따르면 후오비가 이번 달 내로 미국 사업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현지 라이센스 취득 거래소와 협력을 해서 거래소 사업을 재개할 예정이라며 낮은 비용으로 합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또한 후오비는 현재 암호화폐 브로컬리지 업체와 전략적으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 설명까지도 했다고 하네요. 디지털 갤럭시가 2019년도 4Q를 보게 되면 대략 3천만 달러 정도를 손실을 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더 블록에 따르면 디지털 뱅킹 서비스 갤럭시 디지털 홀딩스가 이 정도에 대한 손실을 기록했다라고 보고를 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뭐 운용사마다 코인의 비중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익성 또한 뭐 그렇다라고 저는 보여지네요. 비트코인 캐시 첫 반감기 이후 채굴자 동향과 네트워크 추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비트코인 캐시에 대한 실행 블록이 63만 대를 맞이한 것은 한국 시간으로 21시 20분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6.25기로 이제 비트코인 캐시가 반감기가 실행이 되었는데요. 반감기 후에 대한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3만 블록의 생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발전, 결과적으로 2시간 미만의 블록 생성에 대한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상황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채굴풀에 대한 상태가 대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지연 현상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상황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본다고 하면 해시레이트가 대폭으로 저하가 됐고 풀을 이용하는 일부 채굴자들이 철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는 이제 채굴 칩에 대한 교환, 그러니까 공정을 전환하는 시기에 대한 맞물렸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더 크게 대폭 저하한 게 아니냐, 뭐 이런 내용이 눈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블록 생성에 대한 지연, 당연히 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죠. 채굴이 잘 안 되니까. 그리고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가격대도 어느 정도 나중에는 방어가 돼야 될 텐데, 시세에 대한 가격이 방어가 돼야 채굴을 계속 유지를 할 텐데, 앞으로 그것 또한 어느 정도 좀 지켜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가격에 대한 또 내용이 또 담겨져 있죠. 그만큼 채굴 업체한테는 이 가격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 대비가 현 상태 유지만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올라가면 다시 한번 해시율은 회복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빗썸이 거래 최적화 모바일 예배 빗썸 트레이더를 출시했다고 되어져 있는데요.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기술을 적용한 빗썸 트레이더는 기존 빗썸 앱 대비 앱 실행과 처리 속도가 5배 이상 높아졌고요. 빠르고 간편한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거래, 자산 현황, 입출금 기능 위주로 단순하게 구성이 되었고 로그인 상태 유지가 돼 상시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테슬라가 중국의 수입 통관 절차 개선에 블록체인 파일럿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블록체인 기반 물류 전문 업체 카고스마트는 테슬라 상하이 항만청 중국 국영 해운사 코스코가 화물 보관 해제 시간을 단축시키고 테슬라 물류팀의 소유권이 이전 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한 블록체인 솔루션 실험을 진행했다고 공식 성명을 통해 밝혔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리플, 한국의 핀테크 기업과 손잡고 아시아 해외 송금 시장의 공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미국, 캐나다, 호주 송금을 이제 모바일로 간편하게 빠르게 해서 크로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제휴를 맺는 것까지는 뭐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당연히
ODL을 쓰냐 안 쓰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이 소식은 뭐 슈퍼 호재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겠죠. 그래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라는 모습에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블록체인 부동산 원스톱 거래 플랫폼을 만들겠다라고 하는데요. 국토부가 4년간 2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 4년간 1조 원이다. 뭐 7년간 2조 원이다. 이렇게 내는 게 제가 제일 싫어하거든요. 이게 규모가 작다 보니까 자꾸 뭉텅이로 4년간 5년간 이렇게 집계를 해서 이 규모의 금액을 크게 보이게 하는 착시적 현상을 만든다라는 것이죠.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러하고요. 국토교통부는 최근에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을 위한 관계 협의체 구성을 나섰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속도를 내려고 하는 이유는 부동산의 투명성 거래를 좀 가져가기 위함이고, 그것으로 인한 세금을 적절히 확보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 또 정상적인 루트로 거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종의 피해를 과거에는 많이 봤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사기를 많이 당했기 때문이죠. 최근에도 사기를 많이 당했던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 쪽으로 나중에 안착화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 좋고, 물론 이제 건물주나 또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반발심이 또 생길 수도 있지만, 어, 그거는 어느 정도에 대한 정부의 인센티브를 좀 제공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이거는 사회 기반 요소에서 가장 필요한 요건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부동산 사기도 상당히 앞으로 규모도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필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ICO 스케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비트토렌트가 4월 15일 날 토큰 수합을 한다라는 해당 트위터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하죠. 토큰 수합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한 소식을 보게 되면 이제 비트코인 캐시 외 나머지에 대한 코인들과 합쳐가지고 16일에서 17일까지 블록다운에 대한 회의 일정이 잡혀져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드디어 비트코인 골드가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네, 정말 축하드리겠고요. 4월 18일 날 반감기가 있으니 적절한 시점 때 정말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하고 그 다음에 대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스토리지에 대한 소식이 4월 22일 날 애틀랜타에서 열리는 컨퍼런스가 있다라는 점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바이낸스에 대한 코인 외 나머지 코인들에 대한 APAC의 블록체인 회의가 4월 28일자에 멜버른에서 있다라는 출처가 있고요. 근데 호주에 대한 그 질병이 얼마만큼 지금 안착화가 됐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 다음 소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BBC 코인이 4월 30일 날 에어드롭에 대한 일정을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레븐 코인이 또 한 포크 일정이 또 잡혀져 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5월 6일경에 마이닝 알고리즘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네요.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코모도가 또 4월 30일 일정에 또 새로운 코모도 코어 버전을 출시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드맵이라고 또 되어져 있죠. 그 다음 페이지를 또 넘겨서 보게 되면
보게 되면 비트코인에 대한 5월 12일 날 아까도 설명드렸으니까 뭐 굳이 출처까지는 보진 않고 반감기 일정이 있으니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세타가 5월 27일 날 메인넷에 대한 일정이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예스맨이 되도록 하겠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